벨기에 브뤼셀의 한 무역회사에서 25년간 일해온 그는 아시아 수입의 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일본 전자제품, 중국 공산품, 대만 장난감. 그의 사무실 벽 지도에는 빨간 핀, 파란 핀, 초록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나라에만 핀이 없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한국에서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상사의 제안에 비웃음을 터뜨렸던 그 남자가 3개월 후 자신의 25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엎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남자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크 콜린스예요. 올해 53이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길로 사무실에 들어서고 똑같은 풍경을 마주해요. 제 책상, 컴퓨터, 손잡이가 깨진 커피잔까지요. 이 사무실에서 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저는 아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어떤 회사가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드는지, 대만에선 어떤 공장이 장난감을 제일 싸게 만드는지, 중국의 어떤 공급업체가 시간을 잘 지키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 벽엔 아시아 지도가 하나 크게 걸려 있어요. 일본엔 빨간 핀, 대만엔 파란 핀, 중국엔 초록 핀이 꽂혀 있어요. 저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나라들이죠. 제가 믿고 거래해온 나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엔 핀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은 좀 달랐어요. 제 상사인 슈미트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항상 같은 갈색 자켓을 입고 다니세요. 슈미트 씨는 제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마크, 새로운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슈미트 씨는 평소에 절대 새로운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 아시아 수입 전문가라서 뭐가 효과 있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한국 제품 말이야. 식품이나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사실 웃음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한국이요? 한국에서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슈미트 씨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자네가 알아봐야 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이 일을 25년이나 해왔고 어느 나라가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거든요. 일본은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들고 독일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은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뭘 만들죠? 잠깐 한국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가끔 도로에서 한국차를 본 적은 있어요.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한국 핸드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미국산 폰을 원하잖아요. 한국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슈미트 씨, 고객들은 품질을 원하고요. 익숙한 브랜드를 원해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슈미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하지만 한국 제품이 생각보다 좋다면 어쩌겠나. 전 책상 위에서 펜을 톡톡 두드렸어요. 뭔가 이상한 대화 같았어요. 지난 25년간 제 일은 단순했거든요.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찾고 유럽 매장에 팔고 수익을 내고 또 반복하는 거요. 작게 테스트 주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내 그렇게 말했어요. 좋아. 작게 시작해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슈미트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지도를 봤죠. 일본, 대만, 중국에 꽂힌 핀들. 수많은 성공의 시간들, 수많은 만족한 고객들. 컴퓨터를 열고 한국 공급업체를 검색해봤어요. 사이트는 제법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제품 사진도 평범했죠. 즉석라면, 병에 담긴 소스들, 김치라는 발효된 배추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뭔가 다 너무 평범했어요. 인상 깊은 게 없었어요. 그냥 소량만 주문했어요. 여러 제품을 조금씩요. 비싸지도 않고 위험할 것도 없고요. 그냥 슈미트 씨한테 제가 시도해봤다고 보여주기엔 충분했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브뤼셀 외곽에 있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익숙한 길이었고 수년째 똑같은 경로였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인 에바가 부엌에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28년이 됐고요. 에바는 학생들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하얀 종이에 빨간 펜 자국이 가득했죠. 오늘 일은 어땠어? 고개도 안 들고 묻더라고요. 좀 이상했어. 슈미트 씨가 한국 제품을 수입하래. 그제야 에바가 고개를 들었어요. 에바는 늘 다정한 눈을 하고 있고 머리엔 조금씩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 얘기하면 늘 귀 기울여 들어줘요. 한국? 흥미롭네. 흥미롭다고? 에바, 난 시간 낭비 같아. 한국은 주요 수출국도 아니잖아. 우리 고객들은 일본 품질이나 독일 기술을 원하지. 한국. 그게 뭐든 간에 말이야. 에바는 빨간 펜을 내려놓았어요. 마크, 가끔은 새로운 걸 배워야 할 때도 있잖아. 그 말이 좀 의외였어요. 에바는 보통 제 비즈니스 결정에 동의하거든요. 제가 시장을 잘 안다고 믿고요. 하지만 난 이미 뭐가 통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 알고 있지. 근데 혹시 아직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에바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 생각이 조금 불편했어요. 제 커리어는 아시아 수입에 대해 모든 걸 안다는 기반 위에 있었거든요. 그게 곧 제 가치였어요. 눈을 감고 잠들려 했어요. 내일은 그냥 그 한국 제품 주문을 다른 주문처럼 처리할 거예요. 작은 나라에서 온 작은 제품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창문에 난 아주 작은 금처럼요. 뚜렷하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요. 3주 후면 그 한국 제품들이 제 창고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상자들이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일, 제 전문성,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가진 확신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25년간의 확신이 끝나려 한다는 것도요. 제가 한국 제품을 주문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슈미트 씨 제안을 듣고 웃었던 것도 그때였죠. 그런데 이제는요, 웃음이 하나도 안 나요. 요즘은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고 이메일도 계속 와요. 주문도 쏟아지고요.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받던 그런 주문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전화한 건 프랑스 유통업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엄청 들떠 있었어요. 마크, 그 한국 김치 좀 더 보내줘야겠어. 고객들이 완전 좋아해. 2주 만에 다 팔았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김치 주문은 아주 소량이었거든요. 단지 20병만 보냈어요. 솔직히 몇 달은 창고에 쌓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20병 전부 다 팔았다고요? 응. 다음엔 100병 부탁해도 될까? 저는 종이에 100이라고 적었어요. 처음보다 5배나 많은 수량이에요. 그 다음은 독일에서 전화가 왔고 그 뒤엔 벨기에, 네덜란드까지. 다들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어요. 즉석 라면은 불티나게 팔리고 양념 소스들도 인기예요. 제가 처음엔 이상하게 봤던 떡류 제품들도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책상 위에 쌓인 판매 보고서를 보는데 숫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제품은 원래 사업에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 전자제품보다 더 잘 팔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어요. 제일 큰 고객사인 노르딕 파트너스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이 회사랑은 15년 동안 함께 일해왔어요. 매년 수백만 달러어치 제품을 사가는 제일 중요한 거래처였어요. 근데 이메일 내용이 너무 짧았어요. 마크 씨, 저희는 앞으로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웨스턴 브릿지와의 추가 거래는 없을 예정입니다. 지난 15년간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 한 통의 이메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날 저녁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바에 갔어요. 위스키를 시키고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바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저랑 바텐더, 그리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죠. 노르딕 파트너스 생각이 계속 났어요.
같이 일한 세월, 악수했던 순간들, 크리스마스 디너, 장기 계약 약속들. 다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왜죠? 뭐가 바뀐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봤어요. 프랑스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손님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패스트푸드를 더 이상 안 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 매장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독일에서 3군데 테슬라 매장 유리창이 파손됐대요. 경찰은 반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일 리 없잖아요. 미국은 항상 브랜드에 있어선 가장 신뢰받는 나라였어요. 미국 제품은 곧 품질이었고 성공의 상징이었죠. 모두가 미국 브랜드를 원했잖아요. 근데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더 많은 보이콧, 더 많은 시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이젠 미국 기업을 못 믿겠다는 유럽 고객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파리행 비행기를 예매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고요. 처음엔 평소랑 똑같이 보였어요. 건물도, 카페도, 바쁜 거리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리 중심가에 있는 대형 마트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매대 사이를 걸으면서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미국 제품 코너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더라고요. 코카콜라는 여전히 있었지만 종류가 확 줄었고요. 미국 스낵류도 진열대에서 한참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맥도날드 소스만으로 한 벽면을 꽉 채웠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를 멈춰 서게 만든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 식품 코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아니, 지금은 미국 제품 코너보다도 더 컸어요. 즉석라면, 김치병, 쌀 가공품, 각종 양념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수입하던 그 제품들과 똑같이 생긴 것들이요. 제 옆에서 젊은 프랑스 커플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한국 즉석밥 포장을 집어들고 라벨을 꼼꼼히 읽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왜 한국 제품을 고르셨어요? 여자가 저를 보면서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한국 제품이 더 믿을 수 있거든요. 미국 건요? 이제 못 믿겠어요. 그 말이 차가운 물처럼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신뢰. 그건 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지난 25년 동안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을 쌓아왔어요. 고객들은 제 판단을 믿었고 제가 선택한 국가와 브랜드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나라들이 신뢰를 잃고 있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던 브랜드들이 외면받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제가 상대해온 고객들이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파리마트를 나오는 길,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웠던 규칙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제 커리어를 생각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전문성. 어떤 제품이 성공할지 꿰뚫어보던 감각. 하지만 어쩌면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저 혼자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처음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 제품들. 어쩌면 그게 진짜 미래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모든 걸 안다고 믿었던 53살짜리 남자일 뿐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고 바로 슈미트 씨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갈색 카펫도 나무 책상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그대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부 다 달라 보였어요. 오늘이 그 책상 앞에 앉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슈미트 씨, 저 웨스턴 브릿지를 떠나려고 해요. 그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들고 계시던 커피잔이 입에 닿기도 전에 멈췄어요. 마크, 자넨 여기서 25년이나 일했잖아. 이게 자네 커리어 아니었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동안 제 커리어였죠.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슈미트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거 한국 제품 때문인가? 아니면 노르딕 파트너스가 떠나서?
그것도 맞지만요. 전부 다 변해가는데 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서류 정리에 1시간이 걸렸어요. 사인하고 악수하고 연락은 계속하자는 인사까지 하고요. 그리고는 제 물건들을 종이 상자에 하나씩 담았어요. 손잡이 깨진 커피잔, 에바 사진 하나, 파란색 잉크 나오는 펜 하나. 25년간의 직장 생활이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에바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상자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함께 건너야 할 다리 같았어요. 나만의 회사를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이에요. 에바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깊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그 6마디가 전부를 바꿨어요. 돈이니, 안정성이니,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건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겠다는 단순한 말 한마디였어요. 당신이요, 당신이 저를 믿어줬으면 해요. 제가 저 자신을 못 믿게 될 때도 말이에요. 에바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전 이미 믿고 있어요. 그 다음 주, 저희는 브뤼셀 외곽에 있는 작은 창고를 하나 구했어요. 집 차고보다도 더 작았고,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에 회색빛이 돌았어요. 비 오는 날엔 천장에서 물이 새고, 난방기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그래도 이제 이건 저희 거였어요. 저는 에바랑 함께 텅 빈 창고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저희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죠. 이 창고가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회사 이름은 트루브릿지로 지었어요. 트루는 정직함, 브리지는 연결이란 뜻이니까요. 한국과 유럽 사이에 진짜 다리를 놓겠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주문이 3개 들어오면 많았고, 운 좋으면 4개쯤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작은 주문이었어요. 즉석라면 1박스, 김치 몇 병 정도. 창고 임대료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직접 박스를 포장했어요. 펜이나 마우스만 만지던 손으로 무거운 박스를 들고 테이프도 붙이고 허리는 아프고 종이 상자 모서리에 손이 베이기도 했어요. 에바는 낮에 교사로 일하고 저녁엔 늘 저랑 같이 일했어요. 주소 라벨을 출력하고 배송비를 계산하고 갈색 테이프로 박스를 밀봉했어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사실은 꽤 불안했어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고민했어요. 혹시 정말 큰 실수한 건 아닐까? 쉰셋 먹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수백 명 직원의 자금 넉넉한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 레오가 전화를 했어요. 유통업체랑 일하는 친구인데 목소리가 엄청 들떠 있었어요. 마크, 너 이 영상 봐야 해. 프랑스의 SNS 인플루언서가 한국 음식에 관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수입한 밀키트 제품이었어요. 밥이랑 채소, 양념을 섞어서 만드는 거요. 자기가 직접 조리하고 먹는 걸 영상으로 찍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하루 만에 5만 조회수를 넘었고 이틀도 안 돼서 10만을 넘겼어요. 제 핸드폰은 계속 울리고 컴퓨터엔 주문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영상 속 그 밀키트를 원했어요.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달라고요. 저랑 에바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옆집 사는 고등학생 아들까지 고용해서 포장 작업 도왔고요. 테이프도 더 사고 박스도 더 사고 라벨도 더 찍었어요. 너무 넓게만 느껴졌던 창고가 어느새 비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몸은 완전히 지쳤어요. 허리는 계속 아프고 손엔 잉크 자국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랜만에 제 안에 어떤 게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목적이었어요. 웨스턴 브릿지에서 일하던 25년 동안 저는 그냥 기계 같았어요.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고 반복하는 삶이었죠. 매일이 똑같고 매달이 똑같고 매년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주문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고객 이메일 하나에도 웃음이 나요. 저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걸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무언가요. 그런데 진짜 큰 시험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 밀러 유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독일 전역의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1년 동안 파는 양보다도 한 달 만에 더 팔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전화한 담당자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는 자네가 수입하는 전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전부 밀러 브랜드로만 팔아야 해. 트루브리지 라벨은 안 되고 자네 회사 이름도 언급하지 말게.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봤어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금전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직원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고 더 큰 창고로 옮길 수도 있었어요.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트루브리지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한국과 유럽을 잇는 그 다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날 밤 저희는 또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회사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식탁에서요. 돈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도움이 되긴 하겠지. 근데 우리 왜 이걸 시작했는지 기억나? 주방을 둘러봤어요. 싱크대 위엔 한국 소스 샘플이 있었고 뒷문 옆엔 배송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주소 라벨들이 낙엽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래요. 진짜. 그리고 정직한 무언가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밀러 유통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제안 감사하지만 트루브리지 제품은 트루브리지 이름으로 판매할 거예요. 상대방은 놀란 듯 했어요. 정말인가요? 이건 큰 돈인데요. 네, 확실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창고 안에 앉았어요. 주변엔 한국 제품이 담긴 박스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각 박스 구석엔 작은 트루브리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그 라벨 하나하나가 저희가 선택한 길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1시간쯤 뒤 에바가 조용히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빈 박스 위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같이 들었고 난방기에서 나는 이상한 소음도 같이 들었어요. 콘크리트 냄새, 박스 냄새, 그리고 가능성의 냄새도 함께 맡았어요. 이게 저희의 시련이었고 저희의 시험이었어요. 저희는 더 힘든 길을 선택했어요. 커지기보다는 진실되게,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진짜로 남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겠어요. 우리는 진심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안전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파리의 그 슈퍼마켓에 서 있어요. 예전엔 혼란스러운 손님으로 왔지만 지금은 공급자로 여기 와 있어요. 한국 식품 코너는 예전보다 3배는 더 커졌고 진열대 절반쯤에는 작은 트루브리지 라벨이 붙어 있어요. 매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느꼈던 충격, 혼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늘 변하고 있었는데 저만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입구에서 레오가 저를 반겨줬어요. 항상 그렇듯이 환한 미소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독일 쪽 매장에서 이번엔 벨기에까지 진출하고 싶대. 트루브리지 제품으로요. 우리 브랜드를 믿는 거래처들이 늘고 있어. 신뢰. 이 단어가 저한테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25년 동안 저는 신뢰란 안전한 나라와 유명한 브랜드를 선택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진짜 신뢰는 좋은 품질을 솔직하게 알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할 때 생긴다는 걸요. 레오와 저는 매장을 같이 걸었어요. 작아진 미국 코너를 지나고 북적이는 한국 식품 진열대를 지나고 저희가 만든 제품을 고르고 있는 고객들을 지나쳤어요. 그들이 믿는 건 저희가 쌓아온 이야기였어요. 젊은 엄마 한 분이 저희 밀키트를 들고 라벨을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바로 그 영상으로 유명해졌던 제품이에요. 엄마는 장바구니에 그걸 담았어요. 자신의 가족 식탁을 책임질 제품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에바랑 파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메뉴엔 한국과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퓨전 음식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풍미와 프랑스식 조리법이 어우러진 음식이요. 3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조합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에바가 와인 잔을 들며 웃으며 말했어요.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운 남자에게 건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리를 함께 놓는 법을 배운 우리 둘에게 건배죠. 이제 트루브리지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 부부가 어떤 사람들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저희는 한국의 품질과 유럽 고객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있어요. 문화 간의 신뢰를 만들고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온라인 주문 하나가 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웃으며 화면을 바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급할 게 없거든요. 이젠 과정을 믿게 됐어요. 2년 전 회사를 그만둘 때 불안해하던 저, 한국 제품을 비웃던 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했던 그런 저는 이제 없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벽을 세우기보다 다리를 놓는 사람, 안전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능성을 찾는 사람, 변화에 저항하기보단 그 변화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브뤼셀로 돌아갈 거예요. 더 이상 작지 않은 저희 창고로요. 함께 주문을 포장해주는 직원들이 있는 그곳으로요. 저희가 손으로, 선택으로 직접 만들어낸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에바와 함께 이 파리 레스토랑에 앉아 있어요. 두 문화를 이어주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요. 우리 회사처럼, 우리 이야기처럼, 우리가 함께 놓은 다리처럼요. 저는 변화를 선택했어요. 저는 다리를 놓는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다가올 것을 믿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